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대트라의 용산도령 국선아 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즌 1에서는 음성만 내보냈었는데 시즌 2에서는 저희가 영상을 과감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말 좀 천천히 해주세요. 아, 그래요. 시즌 1에 대한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가지고 시즌 2를 언제 하냐 시위하시는 분도 계셨고 심지어는 고공농성 하신다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아재 개그 하지 말라고요. 아, 예, 오바였고요. 오바는 조금 있었어요. 근데 시즌 1에서 많이 반응들이 좀 많이 좋았어요. 내용은 상당히 참신하고 괜찮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사실 조회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시즌 1을 한 그 기간에 비해서는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래요. 시즌 2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시즌 1을 음성으로 올라와 있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토론도 하고 어떤 것을 다룰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주제가 뭐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좀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빼고 일반 우리 서민들 사이에서 조현병이라던가 정신분열증, 맞아요. 왜 아동 학대하고 막 그렇죠.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작년에 그 PC방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조현병하고 연관이 있어서 오늘 주제는 한번 조현병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조현병이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조현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현대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뀐 거지만 정신분열증이에요. 맞습니다. 예. 아니에요. 전에는 정신분열이라고 네. 했는데 최근에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조현병 왜 일어날까요? 조현병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왜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내가 그 화를 참지를 못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그 화를 조절을 못해서 폭력적으로 가해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셔요. 예. 근데 그런 데에는 또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죠. 저희들 그래요. 같은 무속 일을 하는 사람들에서는 사주에도 그게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제 금은 할아버지를 몸주로 모시는 제자이기 때문에 전 주로 이제 사주 쪽으로 아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조현병하고 귀문하고 좀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죠. 귀문은 뭘까요? 귀문 뭐예요? 귀문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 무속인들에게 많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귀문은 귀신이 드나드는 문을 말해요. 그렇죠. 저희들 몸속으로 귀신이 됐든 신이 됐든 몸속으로 드나들 수 있는 문이 몸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영매체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사주 원국에 귀문관살이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해요. 네. 근데 귀문관살이 또 있으면 항상 귀신을 보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게 시와 때와 연대가 있어요. 아,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그 용산도련님이 한번 사주 풀이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아는 범주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문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드렸듯이 귀신이 통하는 문이에요. 네. 근데 이 귀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작용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귀문관살을 긍정적인 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라든가 아인슈타인 그리고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경우에도 이 귀문관살을 굉장히 잘 쓰는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개의 경우는 사주 원국에 귀문관살이 있으면 잘 써요. 원래 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써요?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인 의미를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처럼 신을 모시는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귀문관살이 있는 게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예. 없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신과 접신할 수 있는 어떤 영매. 신과 접신을 해야 이 직업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거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사기꾼이야. 신과 접신을 할 수 있는 영매체로서의 유리한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네. 무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귀문관살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좋은 게 아니고 있어야만 하지요. 그렇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귀문관살에 어떤 형충, 파해 같이 좋지 못한 살들이 꼈을 때 네. 예, 그런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조울증 그리고 조현병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반 분들은 뭐 형충 파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게 무슨 소리지 하셔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기운에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충미의 기문간을 가장 으뜸으로 치긴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는 하지 마세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자축임의 진사 오미 신유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충미 방향이 오리지널 기문이에요. 그래서 인미 기문과 축구 기문을 으뜸으로 치고요. 그 밑에 이제 진해, 자유, 사술, 묘신 등의 기문간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특히 눈여겨봐야 될 기문은 묘신이에요. 이게 이제 현침살과 연관이 있는데 바늘, 칼들을 쉽게 말하면 설명을 그렇죠. 하는 그런 예. 형성. 그리고 형상화가 이게 되죠. 또 현침살은 또 성교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묘신의 형이나 파나 충 같은 좋지 못한 살이 일어났을 때 일반적인 섹스가 아니라 조금 변태적인 그죠, 섹스. 변태적인 섹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왜 성폭행이나 막 그거에 막 미쳐서 막 그 성폭행이나 그런 거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현침을 가진 기문간이 동할 때 동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형충팔 같이 어떤 좋지 못한 살들이 꼈을 때 그런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거는요? 다른 거 어떤 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뭐 성교라든가 섹스 이런 걸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문이. 예, 기문은 아까 말씀드린 그 6가지 작용 중에 음. 특히 조금 경계해야 될 게 이제 묘신의 기문간살에 묘신의 그런 살들이 꼈을 때 이제 그 성과 관련된 그런 것이 또 사술기문이 있잖아요. 사술기문. 예, 사술기문은 보통 예술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저희 같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문 할아버지 이런 쪽으로 이제 주장을 많이 막 너무 막 자동차를 몰든 뭐라든 막 스피드에 그렇죠. 막 광적으로 막 집착하는 사람들. 맞아요. 집착 증세가 굉장히 많아요. 기문을 가진 사람들은 중독이라고도 하고 집착 증세를 굉장히 그렇죠. 많이 보여요. 편집증적인 어떤 열정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의부증 막 예, 이런 예, 것도 맞아요. 막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다 원사주에 아니더라도 그 운대에서 만나는 그 운에서도 기문이 그쵸. 들어오게 될 때 그런 게 잠시 잠깐이라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부증이나 의처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냥 힘들어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건 정말 무서워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바람의 파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채배달 예전에 본 적 예, 있어요. 채배달을 주인공으로 했던 그 영화인데 네. 그 어린 채배달을 가르치던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 없는 사랑은 폭력이라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정신분열증, 조혈증, 그다음에 조울증 같은 걸 얘기하면서 일맥상통한 얘기 중에 하나지만 의부증과 의처증도 일종의 정신분열증이거든요. 예, 의심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상대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도가 지나치면 상대방을 해한다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행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또 보시는 분들은 또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 기문이라는 사주에 기문이라는 게 들어서 조현병이 됐든, 뭐, 성도착증이 됐든, 뭐, 의부증이 됐든, 그런 게 다 당연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자신이 많이 억눌러서, 많이 숨기고, 많이 억눌러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사실 이제 기문이라는 거는 내 정신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렇죠. 정신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상이 있다는 것도 다른 뜻하는 건데, 정신세계. 예, 근데 기본적으로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심신을 온전하게 자기가 잘 수행을 하고 닦으면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근데 저희들 무속인들끼리나 저희들끼리 편한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18번이 있죠. 어떤 거죠? 무속인 우리 무당은 허가받은 또라이요. 예. 면허증 있는 또라이. 예.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 면허증이 중요해요. 면허증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기운이 있다고 해서 항상 나쁜 작용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좋은 작용도 예, 많아요. 좋은 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많은 업적을 남겼던 위인들 같은 경우에도 기운관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 기운관은 기본적으로 중독이라고 하는 홀릭 현상과 많이 연관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운간의 홀릭이요? 예,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경우. 일 중독도 있죠. 그렇죠. 워커홀릭인데 대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좋진 않아 보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 됐을 때 저희도 이제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다 보이고 100%다 보이고 무조건 다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인가 단어 하나가 떠오른다던가 단어 하나가 들린다던가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파고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주 자체에 파고드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집중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 우리도 이제 우리 일에 대해서 중독이 되니까는 그만큼 기도를 하는 것도 중독자처럼 기도를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순간적으로 확 몰입을 하는 것도 기분의 그렇죠. 작용이기도 합니다.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문의 작용을 긍정적으로 쓰는 편인 거죠. 평상시에 이제 그거를 남발하면 안 되고 기도할 때나 손님을 볼 때 많이. 근데 정말 그래요.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럼요. 근데 그게 강하게 작용하는 게 있고 약하게 작용하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세게 들어오는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정말로 주차를 못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묘신 같은 경우에는 이 현침을 동반하기 때문에 칼, 흉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성교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 사주에 어떤 기문 것들이 중에 있느냐에 제일 위험한 따라서. 게 이제 묘신이다. 그러니까 그 묘신이 꼭 나쁘다는 아니에요. 정신분열이 많다는 거죠. 그런 솔직히 말하면 그 묘신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그 살인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성교의 형태가 아니라 변태적인 성교의 형상으로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스토커는 묘신하고는 좀 관련은 없겠지만 그래도 기문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기문하고 관련 있고 네. 왜 굉장히 그 한 사람한테 너무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렇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귀문의 작용이죠. 좋지 못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 없는 사람은 폭력인 것 같아요. 그 바람의 파이터 대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왜 병원에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약물 치료로 되는 사람이 있고 약물 치료로는 전혀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사주팔자 원국에 있는 기문은 사고난 사주. 그런 경우 되게 잘 씁니다. 원래 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특징도 보면은 좀 정상적이 않은 언행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명상에 꽂혀가지고 인도를 갔다 온다거나 매일 자기 그 명상 시간을 따로 갖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그렇죠. 하죠. 네, 맞아요. 아인슈타인도 천재 물리학자이긴 하지만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셨죠. 네, 그러니까 기문의 작용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과를 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뤄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몰입을 할 수 있는 것도 기문의 작용이에요. 그렇죠. 네, 몰입을 할 수 있는 것도. 기문 자체도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파고 집중해야 되고 강하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밥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끼 컵라면을 때우고 잠도 안 자고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불가능하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죠. 네,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요. 근데 게임방에 있는 친구 있죠? 네. 합니다. 그렇죠. 뭔가에 집중돼 있으니까 한 가지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컵라면만 먹고 뇌에서도 인식이 안 돼요. 얘만 하면 돼. 얘만 하면 머릿속에 온통 그것만 들다. 그게 바로 중독 증상이에요. 그렇죠. 네. 중독 증상. 아이들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게임 중독에 많이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이 기문의 한 일종이에요. 그렇죠. 강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내 사주와 그 해에 또 그 달에 그거에 따라서 짧은 기간이 그때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맞습니다. 아이들이 한 몇 달 정도도 뭐 1년, 2년 정도 막 그게 강하게 게임 중독이나 이런 거에 들어왔다가 아이들이 이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다시 이제 그걸 접어두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해운에서 자꾸 이제 파가 들어오고 형이 들어오는 거죠. 기분의 작용이 약해지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문의 작용이 사주에 원래 내가 타고난 사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운에서도 10년, 20년, 30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은 있어요. 제자분 중에 그분의 사주는 솔직히 이 무당으로서의 사주는 좀 적합하지 않았었는데 30년의 대운에서 계속 그 기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어쨌든 운도 내 거니까. 제가 아는 분의 경우는 무속인은 이제 저희 같은 일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대신에
정신과 병원을 오랫동안 들락날락했어요. 맞아요. 기문이 20년 정도. 기문이 사주 원고가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운에서 운에서 그 들어오는 90%. 경우에는 조금 힘들게 쓰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많이 걱정이 되시면 그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비방을 해달라고 하시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무엇인가가 문제가 제기될 때는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 또 쉬우냐, 간단하냐, 또 복잡하냐, 그거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뭐든지 우리가 문제를 제기를 할 때는 답이 없는 건 없거든요.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뭐 조현병도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조현병이든 정신병이든 뭐 아이들 학대하고 하는 거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력이 아예 없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거.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병이 진단을 제대로 하고 처방까지 이르는 과정이 어떤 일목요연하게 잡힌다 그러면 충분히 고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안 된다 그렇게만 하면 진짜 안 되고, 왜 시크릿 있잖아요. 시크릿. 네. 예전에 시크릿 책이라는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된다는 거를 굉장히 뇌에서 많이 되뇌이면 맞아요. 물리학적으로 그게 진짜 이루어진대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고 굉장히 그거 파고 들어가면 뭐든 해답은 나와요. 예전에는 그 에너지라는 것이 이런 말이 있기 전에는 이 기라는 걸 사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다 에너지도 보니까 이런 숫자 안에서 다 뭔가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게 다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에너지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이전에는 그걸 어떻게 형이상학적으로 자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에너지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이해가 쉽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고유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이와 기라고도 하죠. 예, 같은 기와 이가 이렇게 뭉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을 때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그 다음에 운이 나쁠 때는 좋지 못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은 가급적 끊지 마시고 길게 가시고, 그 다음에 좋지 못한 인연은 처음부터 조금 배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상담을 하실 때 기운이 강하게 드신 분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속인이 돼야 되고 신을 모셔야 되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건 기운이 있고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든지 무속인이 돼야 되고 무당이 돼야 되고 하는 사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서 당신은 신을 모셔야 돼 했을 때 한 번쯤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의문을 가져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운간살이 사주에 있어야만 하냐? 그러니까 무당이 내가 돼야 되는데 무당이 돼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기운간살이 사주에 없다고 해서 무당이 되냐 안 못 되냐를 되지도 않죠. 그런 거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아니지만 근데 있으면 유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운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뭐 종교인이 된다거나 그렇게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운간살을 내가 기운간이 있으면은 그 기운간을 잘 쓰면 돼요. 어쨌든 그것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기의 능력이니까. 진짜 우리 같은 종교적으로 무속적으로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거 저희 같은 경우도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아니면 정말 예술성으로 사업성으로 잘 구슬려서 잘 지혜롭게 해 나가느냐,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시즌 1에서 라디오로 음성으로만 저희가 촬영을 했을 때와 처음 영상으로 또 찍을 때와 이제 저희가 조금 많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소심하다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좀 어색해요. 어색해요 많이. 화면에 처음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어색해요. 그래서 더 좋은 얘기, 또 답답한 거, 궁금한 것들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좀 더 많이 자세하게 못 해드리는 것 일단은 같아요. 시즌 2에서 그러니까 시즌 1과 시즌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즌 1에서는 음성만 이제 파일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다고 한다면 시즌 2에서는 멤버가 조금 빠진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 영상 부분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데 2에서는 게스트들이 빠졌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구독자가 많이 늘거나 하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거를 그냥 뭐 즉석에서 이렇게 풀어준다거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 하나씩 정말 솔직 담백하게 저희들이 아는 한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가끔씩 이제 저희들 에피소드도 한 번씩 그렇죠. 시즌 1에서 하던 것처럼 네. 또 기도 갔다 왔을 때, 아니면 어떤 분들 상담하고 기도 선부를 어떻게 보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어떻게 모면을 했고, 그런 거를 또 한 번씩 이야기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장난 전화는 3가지만 저희들한테 어떤 게 궁금한 건지 본인들이 사주를 딱 대놓고서 저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떤 거를 저희가 조금 이제 핵심적으로 이 신세 타령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 궁금한 거를 또 긁어내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 같은 데다가 이런 주제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차 갈 때마다 1회차, 2회차, 3회차 갈 때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덜 어색하고 또 더 혁신적이고 또 재미난 이야기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사실 이 많이 어색해요. 영상을 찍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상으로 인사드린 건 지금 처음이라서 지금 잘 하고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상하더라도 악플 달지 말고 잘 봐주세요. 그리고 향후에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반응이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호불호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나. 그렇죠. 한 회차 늘어갈 때마다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파격적으로 해서 그냥 사람들의 눈길만 끄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처럼 파격적이지 않더라도 자분자분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봐주시는 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루고 싶어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즌 1에 궁금했던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 계실 거예요. 한번 찾아서 제목 이렇게 보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시즌 1에서 저희들이 수다도 많이 떨었죠. 그쵸. 에피소드. 예. 앞으로 여기서도 에피소드 할 거예요. 저희가 4인 제자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 네 사람의 스케줄을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스케줄이 되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앞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게스트분들을 초빙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우선적으로 주로 나가면서 게스트분들 또 어떤 혁신적인 분들, 저희보다 또 많은 걸 알고 있는 분들을 또 모셔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다음 회차에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타령의 용산도령 광운당의 국선아 씨였습니다. 다음에 봐요.